자, 329페이지 끝없는 슬픔인데요. 아마 애도 작업에 관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저 미리 요즘에 책을 안 읽고 있고요. 331페이지까지 내용인데요. 제가 애너벨을 맡아보겠습니다. 박형숙 선생님 혹시 내용과 치료사를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없는 슬픔. 유명한 옛 격언에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지만 다음의 예는 시간이 사별을 당한 부분들을 그렇게 많이 치유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간이 정신세계를 더 많은 부분들로 겹겹이 쌓아놓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실에도 불구하고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자아 외에도 우리에게는 일생 동안 발달 단계를 따라 나타나는 끊임없이 확장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 예가 있습니다. 에너벨의 할머니, 23살의 시스젠더 레즈비언인 프랑스 및 네덜란드계 미국인인 에너벨은 어머니가 조현병으로 처음 입원했을 때 7살이었습니다. 그녀와 남동생은 아버지에게 맡겨졌고 아버지는 에너벨을 성추행하였습니다. 몇 달 후 에너벨의 외할머니가 개입하여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에너벨이 10살이었을 때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에너벨과 남동생은 다시 돌아와 아버지와 정신질환이 있는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에너벨은 자신이 방문해 쇠사슬 자물쇠를 채우고 베개 밑에 칼을 숨기고 잠을 잤습니다. 그녀는 대학생이 되자 이 어린 시절의 다양한 후유증을 관리하기 위해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나는 죽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저는 할머니 없이 지내는 걸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너무나 할머니가 그리워요. 할머니께서는 제가 원하면 밤을 새면서라도 제 곁에 앉아 계셨어요. 제가 자러 갈 때는 할머니의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었고요.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부분이 당신을 아나요? 질문이 좀 무례해 보이는 것 같네요. 그 부분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 아이는 할머니의 무덤 옆에 앉아 있어요. 기다리고 있나요? 아나벨이 고개를 끄덕인다. 누구를 기다리나요? 할머니요. 그 아이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알고 있나요? 알고 있어요. 그 아이를 향하여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안 됐어요. 염려인가요? 아니면 동정인가요? 둘 다예요. 그 아이를 동정하는 부분이 긴장을 풀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 아이가 당신을 알아채고 있나요? 아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잠시 후. 아, 정말이야? 라고 하네요. 그 아이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아이가 제가 자기 옆에 앉아줬으면 하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잠시 후. 다른 부분들은 이해하지 못해. 라고 하네요. 그들이 그 아이를 괴롭히나요? 다른 부분들은 이 아이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걸 극복하길 원한대요. 왜요? 음, 다른 부분들한테는 이건 모두 남의 얘기예요. 그 부분들은 이 아이가 저를 우울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로서는 그 아이의 감정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인가요? 에너벨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들은 당신이 그 아이를 돕도록 허락할까요?
에너벨은 고개를 끄덕인다. 지금 그 아이를 향하여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이 아이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싶어요. 그 아이는 당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하나요? 자기가 그들을 무시했다고 하네요. 그들이라니요? 나이 든 부분들인데요. 아이가 떠나길 바라는 부분들 말이죠. 할머니를 전혀 만난 적이 없는 나이 든 부분들 말이죠. 네, 맞아요. 하지만 그들은 제가 살아남도록 도와줬어요. 저는 이 나이 든 부분들에게 고마워하고 있고요. 그들은 나이 든 부분들은 당신이 할머니를 알고 있었던 10살짜리와 어린 부분들을 돕도록 허락할까요? 그래, 해봐.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부분들은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 활성화됩니다. 현실적으로 지속적인 발달 과정은 상실의 충격을 경감시키고 복원력을 키워줍니다. 에너벨의 할머니는 에너벨이 10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10살 이하의 부분들은 상실감에 빠졌지만 그 후에 활성화된 부분들은 할머니를 겨우 남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부분들이 슬퍼하는 것을 목격했지만 어떤 부분들은 다른 부분들보다 인내심이 많았음. 서서히 현재와 미래에 대한 자신들의 관심사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나벨이 말했듯이 그것이 그녀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네. 애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IFS 방식으로도 애도를 하기도 해요. 애도 작업에 쓰는데요. 329페이지 하단을 보면 IFS 관점에서 애도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가 실려 있죠. 이노베이션스 엘라베이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엘라보레이션. 이 책이 한국에 번역이 되어져 있고요. 제가 번역을 공역해서 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IFS 치료의 혁신과 발전 해가지고 과장들의 블라블라 해서 학지사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도 해서 각 챕터별로 어떤 임상적인 것에 적용을 할까라는 걸 다루고 있는 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한 챕터가 애도에 대한 작업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강독을 했던 강독 시간을 가졌던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따로 강독하는 것을 지금은 진행하고 있지 않고요. 녹화한 것이 관계발전소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구입을 하실 수도 있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 331페이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부분을 좀 읽어볼 텐데요. 여기 앞에 조금 짤막하게 있는 건 제가 좀 읽어볼게요. 슬픔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겹칠 수 있지만 그것들은 동일한 경험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처음으로 죽음을 마주할 때 어떤 아이들은 그 의미에 대해 호기심이 없는 반면 좀 더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해하고자 하는 아이들은 충격을 받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저는 내담자의 삶의 배경에서 죽음에 대해 음울하게 노래해온 이 같은 어린 부분들과 마주할 때 종종 그들의 두려움이 갖고 있는 삶의 의미, 존재의 본질 같은 실존적 본질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트라우마 경험에 대해 은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죽음을 보고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반면 죽음에 대한 아이의 두려움은 돌보미로부터의 단절이라는 실존적 위협에 대한 은유적 표현일 수 있습니다. 여기 후자의 예가 있습니다. 자, 이제 테스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334페이지 첫 번째 줄까지 테스를 제가 맡아볼게요. 내용과 치료사를 최영수 선생님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왜 자신이 두려움을 갖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테스.
어떤 내담자들은 자신들의 어린 시절에 대해 직접 경험한 내적인 이야기를 거의 갖고 있지 않으며 외부로부터 전해들은 외적인 지식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어린 시절이나 부모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사람, 즉 부모님, 이모, 삼촌, 형제자매, 사촌, 선생님, 치료사, 이웃, 부모님의 친구들이 없습니다. 그들이 신체적 감각, 시각적 이미지의 조각들 또는 단절된 소리의 형태로 강한 느낌, 침습적 사고 또는 기억 같은 단서를 갖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스는 26살의 시스젠더 이성애자 헝가리계 미국인으로 생후 8개월 때 헝가리에서 레즈비언 부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추운 날에는 불안감을 느끼고 물이 가득 찬 욕조를 두려워하며 자기 주변 사람들, 특히 자기 엄마의 죽음에 대한 침습적 사고를 갖고 있어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 두려움에 주의를 기울여도 괜찮겠어요? 온도에 대해서 말하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진 말아주세요. 네, 좋아요. 하지만 두려워하는 부분과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 부분이 보이시나요? 몸을 떤다. 아기예요. 테스인가요? 한참 후에. 이번 주말에 10km 마라톤에 나갈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좋아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침습적인 사고에 대해 내면에 물어봐도 될까요? 테스는 고개를 젓는다. 안 된다고요? 테스는 다시 고개를 젓는다. 좋아요. 당신의 부분들 일부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군요. 도와드릴까요? 그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대요. 그들은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음, 너무 어려요. 그들이요? 아니면 당신이요? 테스가 고개를 끄덕인다. 좋아요. 모두가 어리네요. 그들을 향하여 어떤 느낌이 드세요? 대답이 없다. 제가 그들과 직접 얘기할 테니 당신은 귀만 기울이도록 하세요. 저는 테스에게 그녀 주위의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준비되었나요? 음, 테스를 소개해 드릴까요? 당신은 테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네요. 당신이 내면에 테스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조금만 만들어준다면 테스가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잠시 후 사라졌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떠나기로 결정했나요? 아니면 해리 부분이 들어왔나요? 모르겠어요. 좋아요. 괜찮아요. 당신과 대화를 나누기 원하는 부분으로부터 연락 오기를 기다려보지요. 부부는 정말로 어릴 수 있는데 그래도 당신을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 회계에서 알 수 있듯이 섞인 보호자들이 추방된 부분에 의해 압도당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여 협조하지 못하는 경우 내담자는 자신의 참자에 접근할 수 있는 힘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으며 치료자의, 치료사의 참자는 내담자가 진척이 이루어지도록 도울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치료가 오랜 기간의 인내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부분의 입장에서 회피하지 않고 참여하는 의지가 필요한데 이는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하단에 보면 그렇긴 하지만 MDMA 또 환각제, 뭐 사이키델릭이라고 하는 케다민 이런 새로운 약물 치료 옵션이나 뉴로 피드백 이런 것들이
어떤 이러한 종류의 내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치료를 더 잘할 수 있게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낙관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 뭐 IFS처럼 내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치료 기법들도 있지만 새로운 치료들이 점점 속속 개발되고 있고 그러니 아마 이렇게 다루기 힘든 것들도 아마 다루는 때가 곧 오겠지요. 방금 들으신 것처럼 어 테스에 참나가 나타나지 않고 계속 부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었죠. 그리고 처음부터도 뭔가 참나가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고하는 부분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의아하긴 했거든요. 이렇게 어떤 "몸을 떤다. 악이에요. 부분이 말을 하지 않아요." 라고 알아차리고 있다면 참나의 가능성도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보고하는 부분이라고 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아마 그만큼 이런 죽음이라는 실존적인 공포에 대해서 아주 깊숙한 두려움이 있는 경우 여러 부분들 때문에 작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강조하려고 보고하는 부분이라고 쓰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자, 어쨌든 굉장히 인상적이지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부분이 불쑥 엉뚱한 얘기를 꺼내는 경우 치료에서 참 많이 우리 경험하지요. 네. 그리고 해리하는 부분이 나타나는 경우 이렇게 부분들이 번갈아 나타나는 경우 이럴 때 치료사가 계속 부분 감지기를 세워서 내담자가 어떤 부분이 나타나는지 트래킹을 하고 따라가고 있어야 이걸 알아차릴 수 있겠죠. 아니면 뭔가 주의를 산만하는 부분이 어떤 이야기를 꺼냈을 때 치료자도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서 같이 막 수다 떨다가 시간이 끝나게 되는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번엔 33 페이지 333 4 페이지 양치질. 자, 337 페이지 결론까지 이제 한꺼번에 읽어볼 텐데요. 이 부분을 심순일 선생님과 좀 읽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매입을 맡아보겠습니다. 내용을 맡아주시고 치료사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결론 부분까지요. 양치질 소리가 정신 조금 잘 안 들리긴 합니다, 선생님. 음, 양치질 이게 좀 큰 소리가 되나요?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어떡하지? 이게 지금 제가 아직도 솔직히 가깝게 알거든요. 적군 뽀뽀할 것 같은데. 선생님, 소리가 거의 잘 안 들려서 다음 기회에 같이 해야 될 것 아, 같긴 해요. 죄송한 느낌이긴 네. 한데요. 네, 변미경 선생님께 좀 대신 부탁드릴까요? 가능하신가요? 아, 네, 저도 소리가 좀 맞아요. 선생님도 작기는 해요. 네, 크게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네, 같이 해보죠, 뭐. 네, 양치질, 정신건강과 의학계에서 일상생활 활동이라고 알려진 자기관리가 어린 시절 트라우마, 특히 방치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분이란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ADL과 씨름하는 내담자는 종종 가슴 저미도로 궁핍함을 느끼는 어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기 관리 행동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에 대한 궁핍과 슬픔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만약 보호적인 부분들이 외부 도움을 끌어들이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한다면 결과적으로 성인 자원을 가지고도 심지어 기본적인 자기 관리조차 수행하지 못하는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예가 있습니다.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메이브. 메이브는 32살의 시스젠더, 이성애자, 파트너로 생활하는 혼혈 입양아였습니다. 그녀의 양부모는 백인인 유럽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양 아버지는 그녀가 7살 때 죽었고 통제적이고 분노가 많은 양 어머니는 의도적인 방임과 언어적,
신체적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메이브에 보고하는 부분. 메이블을 제가 읽어볼게요, 선생님. 네, 음. 저의 한 부분은 신데렐라 같아요. 또 다른 한 부분은 신데렐라가 더 이상 일하는 걸 원하지 않고요. 그리고 신데렐라에게 양치질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득이 되는 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부분은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들은 항상 싸우고 있어서 제가 어쩌다 일을 끝내긴 하지만 제 이빨이 빠지고 있어요. 누가 먼저 당신의 관심이 필요한가요? 아무도 제 관심을 원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아시나요? 왜 그러죠? 제 부분들은 제 존재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들은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자기들을 도와준 적이 없고 도울 수도 없는 사람이요. 그들은 당신을 무력한 부분으로 보는군요. 그 무력한 부분이 자리를 옮겨 앉아 당신을 위해 공간을 만들어줄 의향이 있을까요? 어, 그들은 당신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요? 당신은 맨날 똑같은 뭔가 가짜 만병통치약 파는 사람 같거든요. 어떤 걸 말하나요? 아니, 제가 제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그런 거죠. 기억해 주세요. 저는 당신이 그들을 돌봐주었으면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당신을 돌보는 것을 막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당신을 들여보내 주어야 하는데 아직 당신을 알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당신을 소개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침묵. 당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가장 안 좋았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나는 내 주장을 펼쳤으나 내 말은 방어적인 부분에서 나왔기에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 순간 되돌아보며 내 실수를 깨닫고 나는 호기심으로 방향을 틀었다. 저는 혼자였어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가장 안 좋았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구조될 희망도 없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바위 위에 죽지 않고 홀로 있는 걸 좀 상상해 보세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양치질을 한다면요? 그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상기시켜 줄 뿐이죠. 보호적인 부분들이 적대적이거나 완강히 반대할 경우라도 당신은 항상 호기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호기심은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이든 당신의 부분들이 인내심을 갖고 관심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비결은 참자아가 존재한다는 개념을 언제 다시 꺼내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담자의 보호자들이 경직되어 있거나 유머 감각이 없거나 불안정해 보이는 한 저는 질문을 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유머를 어느 정도 참아낼 수 있고 우리가 충분히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면 저는 그들이 내담자의 참 자아를 만나도록 계속해서 초대할 것입니다. 그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저는 물러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저는 다음과 같이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지금 참 자아를 만날 의향이 있으세요? 테스의 경우처럼 MDMA와 실로사이빈 환각제와 같은 새로운 약들은 메이브와 같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우리는 내면을 탐구하면서 우리의 부분들이 누군가에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발견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행동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불어넣는 수치감을 내면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나쁜 행동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외 없이 때때로 나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면 우리는 복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구와 행동을 소유하고 이해하고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원적인 마음을 수용함으로써 윤리적 관계를 맺기 위해 충분히 안전한 친밀감과 최대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12장이 끝났네요. 자, 이제 13장, 14장까지 하면 이제 끝나게 되네요. 자, 이어서 또 13장도 들어가 볼까요? 이게 조금 주제가 수치심과 죄책감인 반면에 비해서 약간 일반론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기는 해요. 근데 13장에서 이제 함정을 피하기 위한 요령이라고 해서 IFS 치료를 적용할 때 어떤 주의사항이나 더 잘할 수 있는 방식을 얘기할 것 같긴 하거든요. 자, 함정을 피하기 위한 요령. 자, 뒤에 338페이지까지는 제가 좀 읽어볼게요. 물론 이 책이 심리치료사가 심리치료에서 마주칠 수 있는 모든 인구 집단이나 증상군 전체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광범위한 초기 증상들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IFS 접근법들을 속속들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몇 가지 좀 더 실용적인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은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어떤 것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저는 이 모든 것을 제 자신의 부분들이나 내담자의 부분들로부터 배웠습니다. 분리하기에 대한 요령, 핵심의 전부인 분리하기.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보호자들은 두려워하고 주저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분리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염려사항을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달래며 설명합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장난치기도 합니다. 비록 주방자들은 참자가 오랫동안 부재해왔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보호자들이 허락하는 즉시 누군가와 만나 추방자들인데 제가 잘못 읽은 것 같네요. 추방자들은 참자가 오랫동안 부재했던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할 수 있지만 추방자들은 보호자들이 허락하는 즉시 누군가와 만나 이야기를 들려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목격하기는 그들의 추방 상태를 반전시키고 수치감 불어넣기라는 판단을 원상태로 돌리기 때문에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나이가 중요하다. 자, 이제 분리하기의 요령들이 하나씩 나오는 거죠. 우리는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 아이들에 대한 기대가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유아가 인형의 집에서 조그만 의자를 꺼내 그 위에 앉을 때 매료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5살짜리 아이가 동일한 행동을 하면 짜증이 나거나 걱정이 됩니다. 발달 단계에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직관적인 감각이 우리가 부분들과 상호작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부분의 나이를 물어보기 좋아합니다. 여기 다양한 연령대의 부분들이 분리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언어 형성 전의 아기들 출생부터 1살까지 자 어떻게 하는지 이제 내용이 나오네요. 내담자의 참자가 아기를 안아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첫 번째, 아기가 죽었다는 이야기에 속지 않도록 합니다. 아기를 지키는 부분들에게 아기가 살아있고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부분들을 내담자의 참자에게 소개합니다. 이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담자의 참자에게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좋겠는지 물어봅니다. 두 번째, 어떤 내담자들은 성인이 아기에게 성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어떤 이미지로 보는 것, 그러니까 붕 떠서 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마치 비디오 보듯이 내려다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비디오 장면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당신의 부분들이 그런 성추행을 당하는 유아에 대한 이미지에 강하게 반응할 수도 있겠다라는 염려가 있는 경우, 혹시라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무엇이 필요할 것 같은지, 무엇이 도움이 될 것 같은지 물어보아서 준비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방음실에 들어가서 음악을 듣게 하거나 자리를 떠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할 수도 있고요. 당신의 부분들은 불안감을 주는 장면을 목격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읽었는데요. 유아 부분이 뒤에 나오네요. 가능하면 이 분리하기 부분까지는 읽고 오늘 끝냈으면 좋긴 하겠는데요. 342페이지 분리하기에 대한 요령 하단까지 좀 임진희 선생님 마이크를 켜고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유아 1살에서 3살, 유아 부분이 아기를 보호하는 경우 유아를 추방된 보호자로 생각합니다. 유아 부부는 지속적으로 아기를 보호하였지만 지금은 갇혀 있는 듯하여 화가 치밀어 올라 아기를 비난하고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유아 부분에게 옆으로 비켜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주의를 모든 단계에 기울이며 그 부분을 포함시킵니다. 치료 목적상 유아가 떨어져 따로 놀기로 결정할 때까지 아기와 유아를 한 단위로 간주합니다. 아기들을 보호하고 있는 유아 부분들에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관심이 필요합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확인합니다. 아기가 차갑고 파랗게 질려 있을지라도 아기는 죽지 않았다고 유아를 안심시킵니다. 아기를 돌볼 수 있도록 유아에게 허락을 요청합니다. 유아에게 아기를 돕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봅니다. 일단 유아가 기꺼이 허락하면 아기를 안고 유아와 아기를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 괜찮다면 현재로 데려갑니다. 포근한 담요와 음식 등을 제공합니다. 내담자는 유아와 아기에게 동시에 관심을 기울이는 방법에 창의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그들 둘을 함께 안아주거나 함께 무릎 위에 앉히거나 또는 유아가 선호하는 그 어떤 방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들이 자신의 참 자아에 접근하는 경우 그들은 지시나 안내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 모든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아가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 보통은 유아와 아기를 함께 포함시킨다는 약간의 지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방해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들의 우려사항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기와 유아가 그들의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봅니다. 종종 아기들은 참자 곁에 있으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들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유아들은 어느 정도의 목격하기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짐 내려놓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거나 심지어 장난스럽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참 자아와 연결이 되어 안전하다고 느낄 때에는 자발적으로 짐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7세에서 12세, 7살에서 8살짜리 보호적인 부분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감 면에서 큰 발전이 이루어지며 내담자가 자신의 참 자아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을 때라도 매우 끈기 있게 책임을 수행합니다. 중학교 12살에서 14살 신체적 변화와 호르몬 변화 사이에서 이 연령대는 자신들을 새로이 취약하게 만드는 이행을 겪게 됩니다. 약물은 이들이 접근할 수 있을 때 수치심을 비롯하여 수치감을 불어넣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실제 수치감을 불어넣는 경우의 가능성에 대해 훌륭한 진정제가 됩니다. 고등학교 14에서 18살 10대들은 신체적인 능력이 자라고 더 큰 독립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들의 화난 반항적인 부분들은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위험에 처했다고 느낄 때는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담자들은 종종 이 나이에 공격적인 돌보미들에 맞서 싸웠고 그때까지 정서적이고 언어적이었던 갈등이 폭력적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청년, 대학생들과 젊은 직장인들이 혼란스럽거나 압도당한 느낌을 갖거나 성적으로 문란해지거나 약물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불안감을 느끼거나 우울감을 갖게 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어울리거나 성공할 수 있는 법을 알아내기 위해 애쓰는 관리자 부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 연령대의 관리자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그들은 소속감, 성공적인 전문직 경력, 그리고 사랑을 찾습니다. 그들은 수치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성적 상호작용을 예상하고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소방관들은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를테면 약물로 신경을 진정시키고 편치는 않지만 외로운 추방자들에게 위안을 주는 성행위를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야망과 주의력 분산 사이에서 이 연령대는 종종 관리자, 소방관, 양극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중요하다. 요약. 나이에 걸맞는 행동을 직관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당신은 내담자들과 함께 교착 상태에 빠진 순간을 헤쳐나올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공포에 질려 말 못하는 3살짜리, 걱정과 꾸지람에 떨며 겁에 질린 8살짜리, 두려워 술을 마시는 18살짜리가 모두 나이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두려움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호자들과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음과 같은 개방형 언어를 사용하여 그 부분이 나이에 걸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에 관심이 있나요? 다음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어떤 것에 끌리나요? 또는 어떤 것에 열정이 있나요? 종종 그들은 단지 가서 놀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상실을 기반으로 하는 정신세계의 발달. 우리가 우리의 조상을 대신하듯이 우리의 자손도 우리를 대신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사람, 관계, 물건들, 프로젝트 및 기대를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분들은 서로 다릅니다. 그들은 같은 사람들과 서로 다른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다른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각 부분은 자기 나름대로의 상실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우리에게 들려줄 독특한 욕구와 독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신세계는 여느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구성원들의 관점과 나이에 따라 층층이 쌓이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꼭 같아지기를 강요하고자 애쓰거나 따르지 못하는 또는 따르지 않으려 하는 이들을 추방하는 것보다 모든 부분들을 환영함으로써 더 많은 마음의 평화, 균형, 그리고 내면의 조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상실하고 대신하는 프로세스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들이 쪼개져 분리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전체 내면 공동체를 포용할 때 우리는 더 전체가 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분리하기에 대한 요령, 핵심의 전부인 분리하기, 핵심의 전부인 분리하기. 무엇보다도 분리하기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일단 부분들이 분리가 되면 내담자의 참 자아가 장악할 수도 있게 되고 당신 치료사는 보조 도우미가 되어 부분이 섞여 내담자의 참 자아가 도움을 줄 수 없게 되는 경우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당신의 주 임무는 보호적인 부분들이 분리되도록 초대하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며 존중하고 확인하고 그들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고 구슬려 시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중요하다. 부분들에게 몇 살인지 물어본 다음 해당 연령대에 맞도록 접근법을 조정합니다. 정신세계는 서로 다른 상실을 겪고 서로 다른 역할, 관점, 경험, 관심사 및 재능을 가진 부분들의 복잡한 다연령 공동체입니다. 어떤 것을 다른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갈등과 파편화된 느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를 환영함으로써 현명한 조언을 할 수 있게 되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게 됩니다.